안녕하세요. 2025년 8월 마지막 주네요. 25일부터 31일까지 암호화폐 시장 어땠는지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보시죠. 보내주신 주간시장 동향 보고서를 가지고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주간의 핵심 움직임 그리고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변화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네, 이번 주 저희 목표는요.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사건들 있잖아요. 특히 그 갑작스러운 비트코인 매도세 그리고 주요 코인들 움직임이 좀 엇갈렸는데 그 숨겨진 이유를 찾아보고 이 정보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고래 투자자 움직임이 흥미로웠죠. 맞아요. 한 고래가 비트코인을 막 던졌는데 또 이더리움은 잠시지만 사상 최고치를 찍고 참 상반됐어요. 네, 거기에 뭐 거시경제 불안감, 규제 소식 이런 것까지 섞여서 꽤 복잡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흥미로운 시장 상황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먼저 한 주간 시장 전반의 흐름부터 짚어볼게요. 주 초반에는 좀 횡보하는 듯 하다가 주 후반, 특히 주말로 가면서 약세가 뚜렷해졌어요. 그렇죠.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역시 주말에 터진 그 대규모 비트코인 매도였겠죠. 네, 그 여파가 확실히 컸습니다. 투자 심리가 확 위축되는 게 보였죠. 주요 코인 가격을 좀 보면요. 역시 시장 바로미터인 비트코인, BTC는 주 초에 한 11만 3천 달러 부근이었는데 주말에는 결국 10만 8천 달러 선까지 밀렸습니다. 꽤 큰 폭인데요. 네, 주간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6%에서 많게는 10% 가까이 하락한 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이더리움 움직임입니다. 비트코인처럼 주간 마감은 하락했어요. 한 6, 8% 정도 내려서 4,390달러 선이었는데 네. 주중반에요. 4,95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잠깐 경신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아, 정말요? 하락장 속에서요? 네. 비록 뭐 그 상승분을 시키지는 못했지만 이런 하락 압력 속에서도 그런 힘을 보여줬다는 점. 이게 주목할 만합니다. 이게 그냥 기술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잠시 후에 좀 더 얘기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코인이 다 떨어진 건 아니었죠. 솔라나는 좀 달랐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솔라나는 그 온체인 활동이라고 하죠. 블록체인상에서 실제 사용량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오히려 약 1% 정도 상승해서 205달러 선을 지켜냈습니다. 오, 선방했네요. 반면에 리플은 어땠나요? 리플은 좀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피하지 못했어요. 한 7% 이상 하락해서 2.82달러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코인별로 움직임이 좀 엇갈렸다는 건 물론 전반적으로는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작용한 거지만요. 그 안에서도 투자자들이 개별 자산의 가치나 호재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단순히 시장 전체 흐름만 보는 게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를 봐야 한다. 네, 그렇죠. 각 프로젝트의 내재 가치라던가 생태계 활동 같은 펀더멘털 요소를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시그널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시장을 뒤흔든 가장 큰 사건, 그 얘기로 넘어가 보죠. 바로 일요일에 있었던 비트코인 급락 사태입니다. 특정 고래, 그러니까 대규모 보유자 지갑에서 무려 2만 4천 BTC요. 2만 4천 개. 네,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27억 달러 어치가 한꺼번에 시장에 매물로 나온 거예요. 정말 엄청난 물량이죠. 상상하기 힘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외부 악재 뉴스나 갑작스런 규제 발표 때문에 터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때문에요? 순수하게 시장 내부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매도 압력이 특정 가격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술적 지지선을 무너뜨리면서 발생한 걸로 분석됩니다. 기술적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난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 지지선 아래에는 가격 상승에 베팅하면서 레버리지를 사용한 롱 포지션들이 많이 몰려 있었거든요. 근데 대규모 매도로 가격이 그 선을 확 깨고 내려가니까 이 롱 포지션들이 담보 가치가 부족해진 거죠.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강제 청산이 된 겁니다. 강제 청산이요? 네,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이 그냥 시장가로 막 팔려나가면서 하락세를 더 키운 거죠. 아하, 그러니까 고래 매도 물량에다가 이 강제 청산 물량까지 더해져서 낙폭이 커졌다 이런 얘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부 충격이 없어도 이 시장 내부의 수급 불균형 그리고 특정 기술적 레벨의 포지션이 쏠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동성이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 자체에 좀 취약한 구조를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시장 자체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랄까, 투자자들한테 항상 유동성이나 레버리지 리스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비트코인이 내부 요인으로 급락하고 있을 때 이더리움은 잠시나마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는 거? 이게 참 대비되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 가장 큰 배경으로는 역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 변화로 꼽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로 보면요, 이 기간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한 주간 11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순 유출됐어요. 빠져나간 거죠. 11억 달러나요? 꽤 큰데요. 네, 그런데 반면에 이더리움 관련 금융상품들, 특히 이더리움 현물 ETF로는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 비트코인에서는 돈이 나가고 이더리움으로는 돈이 들어왔다. 이거 기관들이 두 자산을 좀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까요? 그럴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위험 분산 차원을 넘어서요. 기관들이 이더리움 생태계가 가진 그 고유한 가치, 이걸 더 주목하기 시작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더리움의 고유한 가치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이더리움은 단순 가치 저장 수단 이상이잖아요. 디파이 같은 탈중앙 금융 서비스나 NFT 발행 같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돌리는 플랫폼 역할을 하죠. 네, 그렇죠. 또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하고 보상을 받는 메커니즘도 있고요. 이걸 통해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고요. 이런 어떤 기술적인 활용성, 그리고 잠재적인 수익률, 이걸 기관들이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 내러티브와는 다른 관점에서 어쩌면 더 매력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다면 기관들의 이런 움직임이 이더리움 가격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겠군요. 물론 최고가 이후에 다시 좀 내려오긴 했지만요. 네. 그 주 중반 최고가 경신에는 이런 기관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작용했을 겁니다. 물론 그 뒤에 시장 전반의 불안감이나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상승분을 반납했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간의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디커플링이요? 네, 장기적으로 이 두 거대 암호화폐의 위상이나 역할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이더리움도 약점이 있지 않나요? 확장성 문제라던가 가스비라고 하는 높은 거래 수수료 문제 같은 거요. 기관들이 이런 건 어떻게 볼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기관들도 이런 리스크를 알고 있겠죠. 아마도 현재로서는 이더리움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예를 들어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에 수수료가 좀 낮아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효과나 또 레이어 2 솔루션들이 발전하는 걸 보면서 이런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해결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 현재의 단점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에 베팅한다. 네, 그런 시각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단점보다는 미래 성장 잠재력에 더 무게를 두는 거죠. 물론 이 기대가 진짜 현실화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개별 코인들의 움직임 속에서도 또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발전이나 생태계 확장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그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크로스체인 기술 플랫폼 스타게이트를 레이어 제로라는 다른 인프라 프로젝트가 인수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1억 1천만 달러예요. 네, 이런 M&A, 즉 인수합병은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의 기반을 다지고 또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업계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특히 그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기술, 이게 웹3 생태계 확장에 정말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의 투자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거시경제랑 규제 환경도 좀 짚어보죠. 여전히 시장 전반을 누르는 압력은 좀 있었죠. 네, 그랬습니다. 8월 초에 발표됐던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좀 안 좋았잖아요. 그 여파가 계속 이어졌고 또 다시 고개를 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우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전반적인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좀 부추겼습니다.
네, 이런 불안정한 거시경제 상황은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같은 자산 비중을 좀 줄이려는 경향으로 이어지기 쉽죠. 맞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규제 환경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라고 하죠. 파생상품 시장 감독하는 기관인데 여기서 해외 거래소의 미국 시장 접근 관련해서 규제 지침을 발표하면서 약간 명확성을 더하려는 시도를 보였어요. 네,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죠. 유럽연합 EU가 암호자산 시장법 미카라고 하는 유럽 전역에 적용될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관련해서 세부적인 위임 규정들을 발표했습니다. 미카요? 네, 이건 이제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 시스템 틀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제도와 절차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압박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규제가 명확해지는 이런 상반된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이 현재 시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매크로 불안감이 가격을 막 누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규제 환경이 점진적으로 정비되면서 기관 투자자들 진입을 촉진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두 상반된 힘 중에서 어느 쪽이 앞으로 시장 방향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을 계속해서 면밀히 추적해야 하는 좀 까다로운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복합적인 요인들이 막 얽혀 돌아갔던 한 주였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고래의 대량 매도로 촉발된 비트코인 급락,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시장 내부의 취약성.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보여준 상대적인 강세, 또 기관 자금 흐름의 변화 가능성, 그렇죠. 그리고 지속되는 거시경제적 부담과 점진적인 규제 명확화 움직임까지 정말 어느 한 방향으로 명확하게 가기보다는 여러 갈래의 힘들이 좀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볼 때 당신께서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트코인의 단기 가격 변동성, 여기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이더리움을 포함한 주요 알트코인들의 펀더멘털 변화, 특히 기관들의 움직임이 정말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인지 이걸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펀더멘탈과 기관 동향이요. 네, 이더리움 생태계의 기술적 진보라던가 솔라나의 온체인 활동 증가 같은 그런 실질적인 데이터 변화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와의 대화가 당신께서 거시경제, 기관 동향, 기술적 분석, 또 개별 프로젝트 소식 등 다양한 층위에서 시장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관찰된 그 기관 자금 흐름의 변화 있잖아요. 비트코인 ETF에서 자금이 나가고 이더리움 관련 상품으로 들어오는 현상. 이게 과연 일시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일까요? 아니면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까요? 의미심장한 질문인데요. 당신은 이 변화가 장기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과정이 앞으로 시장을 전망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복잡하고 또 역동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한 주를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뵙겠습니다.